키르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정계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조만친 상원의원하고 척슈모 원내대표, 원내총무하고 둘이 이제 합의를 했다. 지난주에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소법, 그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민주당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화해 법안으로 나와 있죠. reconciliation. 이 화해 법안은 예산 조정 법안이다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이제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화해 법안으로 내놓게 되면. 그럼 그냥 단순 과반수만 넣으면, 그러면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사활을 걸고 화해 법안으로 이걸 만들어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화해 법안으로 하면 그것이 한 1년에 뭐 기회가 몇 개 없답니다. 보통 이제 많이 통과시켜야 1년에 3개 정도 화해 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게 고작인데 지금 11월 달 예비선거가 아니라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화해 법안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럼 민주당이 50명 똘똘 뭉치면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는 거니까 민주당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걸 지금 내놓은 것이죠. 원래는 이제 Build Back Better, 더 나은 재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었으나 그 예산이 처음에 뭐 3조 원 넘는 예산은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바이든이 1조 7천억 정도 혹은 1조 9천억 정도까지 한번 맞춰보겠다라고 협상을 제안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굉장히 크다 해가지고 조만친 의원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그게 틀어졌었고요. 그게 무산이 되는가 싶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깜짝 발표를 하면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빌드백 베터 법안이었던 건데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좀 살을 빼서 처음에는 1조 7천억에서 1조 9천억 정도 규모로 하려고 했던 것을 7,300억 불 규모 정도로 줄여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말이 7,300억이지 거기에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전에 보도해드린 대로 에너지부에서 이 대기업들한테 2,500억 달러를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킨 거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연방정부의 돈 씀씀이는 1조 규모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 내용을 놓고 조만친 후보가 오케이 했으니 이제 이 통과되겠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키르스텐 시네마 이 애리조나주의 연방 상원의원이 나는 이거 좀 검토해 봐야 되는데 라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다 이겁니다. 키르스텐 시네마 연방 상원의원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반대한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이걸 내놓았는데 한 710페이지가 조금 넘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 양이. 그러니까 그 전에 빌드백 베터 법안에 비하면은 굉장히 줄어든 것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700페이지 넘는 법안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버드 베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드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버드 룰이라는 거는 1980년대에 만들어진 규칙인데 이렇게 화해 법안을 통해서 필리버스터 거치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피하고 단순 과반수로 상원을 통과하게끔 하는 이러한 법안들을 어떤 기준으로 그러한 법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그 규칙을 정해놓은 게 이제 버드 규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버드 규칙의 내용은 보면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화해 법안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조건들을 지금 9가지인가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 조건들 중에서 하나라도 위배가 되는 내용이 법안에서 발견이 되면은 이거는 화해 법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게 화해 법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 이 버드 베스라는 거를 지금 이제 키르스텐 시네마 의원이 현재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해 법안이 되면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통과시키면 그만이고 화해 법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이면은 공화당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걸고 나와서 60표 얻지 않으면 통과 못 시켜 이렇게 블락킹을 할 그럴 상황이었는데
크리스텐 시네마 의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민주당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인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법안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결국에는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것처럼 기사가 나왔지만 내용상 제가 보니까 크리스텐 시네마 의원도 찬성할 건데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깔끔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꼼꼼하게 지금 지켜보는 그런 법안 내용을 검토하는 이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공화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화해 법안으로 통과가 되면 그러면은 뭐 민주당 의원 50명이 하고 공화당 50명 반대해봤자 50대 50 나오면은 카멀라 해리스가 땅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는 찬성하고 땅 망치 때리면 그만이거든요.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주게 될지 또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보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법안 내용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상엽 회계사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 법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세금에 대한 문제들 일각에서는 이게 증세하는 법안이다 해가지고 지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한편에서는 특별히 세금 올라가는 거 없다 이거 가지고 세금 올라가는 법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또 한쪽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세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우리 실제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이 법안 내용이 세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상엽 회계사가 지금 열심히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오늘 듣고 왔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미주알 코주알 통해서 자세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7,500불의 그런 이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럼 그 조건에서 과연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전기자동차를 사야 7,500불을 세이브하고 전기차를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도 있냐 하면은 각 가정마다 태양열 지별판을 집에다가 설치할 때 거기에 이제 세금 공제부터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집에다가 이제 태양열 지별판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가 이제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지별판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나왔는데 이번에 지금 새로 만든 법안에는 집안에서 전기를 충전하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조금이 이번 새로운 법안에는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실제 우리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자세히 정리해서 조만간에 미주알 코주알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